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해 동안의 뉴스 브리핑을 사랑해 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절 아침에요. 제가 감사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방송을 찍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참 뉴스 브리핑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작년 5월 20일께 제가 이 방송 출연을 거의 전면 저지당했습니다. 상당히 공작적인 요소가 그 점을 해서 포함되어 있었다고 보는데요. 여러가지 고소 고발도 들어오고 방송사에 정체불명의 문건들이 나돌고 그래서 거의 동시에 저 방송 출연이 저지되었습니다. 저는 권력이 상당히 개입되어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요. 제 나름대로 시청자에게 다가가는 방송을 하자. 그러면서 한편으로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나도 그간에 참 이 남들이 봤을 때 떳떳하고 정의롭지 못하게 행동한 일도 있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정말로 진실하게 방송하자. 그래서 그때 이후로 1년 7개월을 정신없이 달려왔고 올 3월 말부터는 회원을 모집을 했고 800여 분이 회원으로 가입하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태를 맞이해서 욕도 먹었습니다만 꿋꿋이 저 자신한테 부끄럽지 않은 정의를 지향하는 방송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크리스마스를 맞이했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사람의 얼굴로 이 땅에 왔다. 그래서 예수의 탄신일이지 않습니까? 그 탄신일이 가지는 의미는 제가 생각할 때는 희망, 평화, 나눔 이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자, 이 땅에 희망이 있습니까? 이 땅에 평화가 있습니까? 이 땅에 나눔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저는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들께 과분한 이런 나눔을 받았고요. 저에게 과분한 희망을 주고 또 뉴스 브리핑이 평화스럽게 굴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음에 감사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요. 포도, 감, 커피, 삼겹살, 그 다음에 도레야끼빵, 그 다음에 책, 제가 이 군사 관련 책을 좋아한다니까 그런 책도 보내주시고 차, 감귤, 녹차, 수건, 고기, 책, 그리고 천년초, 그리고 다가, 또 감, 사과 등 숱한 선물을 보내주셨고 멀리 외국에서도 이 빵이나 더 나아가서 이 차를 보내주신 분도 계십니다. 저는 이런 어떤 시청자 여러분들의 그 정성에 기대어서요. 앞으로도 이 국민들을 보고 또 전 세계에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멀리 계신 교민 또 해외 거주하고 계신 분들을 보면서 꿋꿋이 가려고 합니다. 아마 전 세계 방송 중에서 이렇게 시청자들의 기대어서 가는 방송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좌우, 보수, 진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야말로 이 기성 정치권에서 희망을 상실한 국민들께 희망을 줄 수 있는 방송이 되려고 합니다. 내년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확실시 되는데 그 조기 대선 국면에서도 절대로 정치에 휩쓸리지 않고 그야말로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제 나름의 방식으로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저를 던질 수 있어서 도움이 된다면 던질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제 살면서 개인적으로 뭘 얻겠다, 출세를 하겠다, 줄을 대겠다, 돈을 벌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마음을 거의 비워가고 있습니다. 자,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요. 참 우리 어릴 때 크리스마스는 가난해도 좋았습니다. 그것이 특정 종교의 기일이라는 의미를 넘어서서요. 크리스마스만 되면 다들 마음이 편안해지고 즐거워지고 저는 크리스마스 때마다 흑백 텔레비 조그만데 이 특집 만화나 특집 영화를 하는 부분에 가슴이 설레기도 했고요.
또 크리스마스 카드를 만들어서 보내기도 하고 받기도 하면서 즐거워했습니다. 또 크리스마스 때 이 지금 영양 뭡니까? 식당입니까? 영양 통닭이라고 그럽니까? 그때 당시에 한 3, 40년 전에 이 전기구이 통닭 크리스마스 날 저녁에 먹게 되는데요. 얼마나 맛있었는지 정말 상상을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면서 밤늦게 이야기도 나누고 그때만이라도 이 어렵고 힘든 과정에서도 다들 좀 마음의 평화를 얻었는데요. 요즘 과연 이 세상이 그때보다 풍요롭고 기술이 발달하고 훨씬 나아졌고 국민 소득이 성장하고 선진국 입구에 서 있다고 하지만은 대한민국의 이 국민들의 평화는 어디로 가버렸는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 평화가 돈이나 또 다른 무엇으로 대신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평화라는 것은 그야말로 마음의 안식이 있어야 평화입니다. 그 마음의 안식은 나누는 데서 온다고 보는데요. 저도 뉴스 브리핑도 열심히 해서 어려운 사람에게 뭘 나누어 보려고 저 스스로도 요즘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뉴스 브리핑 앞으로도 이 떳떳하게 제 갈 길을 가려고 합니다. 누구한테도 휘둘리지 않고 누구한테도 의존하지 않고 누구한테도 돈을 받지 않고 제 가까운 지인에게 단 한 명도 뉴스 브리핑에 회원으로 가입해달라고 부탁을 일부러 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제가 무슨 재단을 만든다 해서 주변 사람을 부탁을 하고 끌어들였는데요. 그때 제가 느낀 바가 많았습니다. 그때 솔직히 제 개인적 욕심도 없지 않았을 겁니다. 정치적으로 뭔가를 해보자.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가 하는 부분에서 제 스스로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요 근래에도 저한테 많은 정치권의 유력 인사가 연락을 하고 보자 하고 이렇게 전화 오고 그렇게 합니다. 사람을 넣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저는 그들에게 그냥 제가 마음을 비웠다고 정중히 사양을 합니다. 이제 제가 할 일은 진정으로 이 땅에 평화가 온 국민의 마음속에 넘치도록 성경에 보면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공평하게 어려운 도의를 가진 하나님이라는 뜻이겠죠. 즉 그게 일반 속세의 이야기로 하자면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정의를 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런 기준들이 등장을 합니다. 박근혜가 정의냐, 문재인이 정의냐, 보수가 정의냐, 종북이 정의냐, 야권이 정의냐, 여권이 정의냐. 자,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경상도가 정의냐, 전라도가 정의냐. 말씀드리지만 모두가 정의가 아닙니다. 정의를 가는 데서 네 행동이 단기적으로는 옳아도 큰 정의를 향해서는 옳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는 길이 정의로워야, 방법이 정의로워야, 정신이 정의로워야 정의로운 대의를 달성할 수 있다. 우리가 흔히 공의의 하나님하고 기도를 할 때 공평하고 어려운 도의를 이 땅에 넘치도록 정의가 살아 숨쉬는 이 땅이 되도록 만드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요, 우리 국민들이 가슴에 놓인 한들을, 분노를 좀 풀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과도한 분노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제 황장수가 박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한다고 해서 제가 동시에 죽일 놈이 되어버리고 빨갱이가 되고 자빨이 되어버리고 문재인, 박지원 지지자로 둔갑되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서로 어떻게 평화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저를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서 분노를 자제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저한테 하도 많은 사람들이 정말 엄청난 욕들을 해대길래 저도 법적으로 대응을 할까 좀 생각을 했지만 모든 것을 내려놓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제요, 국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평화를 좀 찾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의로운 판단을 한다고 여러 가지로 신중하게 고민을 해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고민 끝에 나오는 결론은
오를 수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남에게 이렇게 무조건 맹종하지도 말고 제 말도 맹종하지 마십시오. 참고로 하십시오. 그러면서 이 사회에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보다 더 평화롭게 또 보다 더 희망을 가지고 서로가 행복해질 수 있는가? 그것은 나눔이라고 봅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다음 대통령의 시대에 있어서는 국민들이 집이 없는 사람은 집을 나누고 일자리가 없는 사람은 일자리를 나누고 또 돈이 없어서 굶어 죽게 생긴 사람들, 돈이 없어서 병원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은 쌀과 그 다음에 병 치료에 대한 은혜가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기원을 합니다. 자, 그리고 부패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정의가 숨쉬면서요. 이 사회에 모든 사람이 성실히 노력하고 그러면서 자신이 낸 세금만큼 이 사회에서 대우를 받기를 원하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태까지 세금을 한 푼도 이렇게 떼먹지 않았습니다. 다 내라는 대로 다 냈습니다. 벌금을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정가를 하나도 이렇게 험한 일을 하고 살았지만은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요, 마음의 시름을 내려놓고 편히 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는 마음에 고통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제가 별로 즐거운 순간이 없습니다. 살아가는 순간이 어떨 때는 고통이다 이렇게 느낄 때가 많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종편 방송을 갈 때 내가 이렇게 꼭 살아야 되나, 종편 방송을 하다가 또 사무실에 와서 급히 뉴스 브리핑을 찍고 어떨 때는 뉴스 브리핑을 새벽에 일어나서 사무실에 들러서 찍고 또 방송을 갔다가 또 시간 나면 자료 검색하고 지하철에서조차도 일을 합니다. 남는 시간에 여기저기 전화도 합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사는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때로는 화면도 느낍니다. 다 내려놓고 떠나버릴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내가 욕심이 없다면 이렇게 살 필요가 없지 않은가 생각을 하는데, 마음을 추스리면 욕심이 없으니까 이렇게 더 열심히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보다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훨씬 더 편안하시다 생각하십시오. 저는 하루에 일하는 시간이 작을 때가 12시간, 13시간이고 많을 때는 16시간, 17시간씩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4시간, 5시간 이상으로 자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몸도 시원찮습니다. 저는 가진 돈도 별로 없습니다. 저는 적도 많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 대해서 분노가 또 남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살다 보니 동창 모임이나 지인 모임에도 나가본 지가 10몇 년은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 이제 어석해서 어울리려고 해도 어울릴 친구조차도 별로 없습니다. 어떨 때는 참 마음이 무거울 때는 편안하게 만나서 술을 한잔 할 수 있는 친구가 있었으면 하는데도요, 평소 그렇게 살지 않다가 술을 편안하게 먹기도 힘듭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상처를 숱하게 받고 삽니다. 평생 이렇게 같이 할 것 같았는데 나는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에 별것도 아닌 일로 이 헤어지는 인간관계를 많이 겪었습니다. 자, 저처럼 이렇게 어렵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저를 보면서요, 시청자 여러분들은 희망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들 그래도 저보다는 일을 적게 하실 것 같고 또 저보다는 마음이 좀 더 편할 것 같고요. 또 저보다는 이렇게 교우관계나 지인과의 관계에서도 행복할 겁니다. 또 이 고민하는 분량이 저보다는 좀 더 작을 겁니다. 또 저보다는 다들 건강하실 겁니다. 저는 별로 가진 게 없습니다. 평생 집을 별로 가지고 싶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까지 집 하나를 지니지도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하려고 그러면 벌써 했겠지요. 그런데 별로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뭐 돈을 관리할 줄도 모르고요, 이렇게 재산을 갖다가 정리할 줄도 모릅니다. 그런데 굉장히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맨날 이 국민의 평균 수준 정도 되는 미만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배웠지만은 또 그걸 가지고 평생 재 사는데 한 번도 활용을 못 해봤습니다. 학력이 한 번도 재 사는데 도움이 된 적도 없었습니다. 요즘 배경도 없고 한마디로 백도 없고 정유라처럼 너네 부모를 원망해 하는 그런 부분도 한 번도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저 혼자서 부모님하고도 별로 편치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요, 저처럼 이렇게 꿋꿋이 버티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희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제가 이 세상에서 버티는 만큼 여러분이 조금만 더 버티신다면 지금 살고 계신 데서요, 여러분들의 삶은 편안해질 겁니다. 저 정말로 열심히는 살고 있습니다. 이게 가끔 가다가 방향이 옳은가에 대해서 제 스스로 회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옳은가 그른가를 따지지 말고 가기로 이렇게 마음속에 결정을 했습니다. 열심히 살고 그 방향이 옳다고 자신이 믿고 나쁜 일을 안 하면 되는 것이지 그 방향이 옳은가 그른가에 대해서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요즘 직장이 없고 방향을 상실하고 자영업을 하다가 망하고 직장에서 조기 퇴직당하고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고 늙고 병들어 가는데 외면받고 있고 젊은데 희망이 안 보이면서 아르바이트직으로 일용직으로 파견직으로 살고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도요, 열심히 살다 보면 세상이 지금보다는 나아지고 또 본인이 열심히 사는 데 대한 그만한 대가를 누릴 거라는 희망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이 세상을 바꿔야 된다는 공의로운 그 목표도 끝까지 버리지 말고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바꿔야 된다는 희망이 있기에 오늘날 잘 사는 나라, 그래도 비교적 행복하게 사는 그런 선진국의 국민들은 그것이 다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스웨덴요, 지금부터 한 7, 80년 전에, 100년 전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노르웨이, 황폐하기는 말할 것도 없는 국토를 가진 나라였습니다. 덴마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나라들이 오늘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되는 과정에서요, 노블레스 오블리주와 또 서로가 나누어야 되겠다는 이런 이 평화와 사랑에 대한 의지가 국민 전반에 넘쳐 흘러서 오늘 저런 나라들이 선진국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때 미국 하면 얼마나 부러워했습니까? 그런 미국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도 제대로 눈치 보여서 못하는 미국이 되었지만 미국민의 위대한 선택은 수많은 선동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트럼프가 하는 행동들이 다 이상해 보이지만 저는 이것이 정상을 회복해가는 균형을 잡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한국에도 희망이 올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내려놓을 거는 내려놓고 버릴 거는 버리십시오. 정치인한테 기대를 품지도 마십시오. 그러면서 내 주관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되겠다라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요, 그동안 도와주시고 예청해 주시고 회원가입도 해주시고 철저히 먹을 것도 보내주신 데 대해서 다시 감사드리면서 가정 내에 편안한 평온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